안녕하세요. 저는 72살 박순애입니다. 저는 평생 시장 한쪽 구석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어둠을 헤치고 가게 문을 열던 기억이 납니다. 손에 밴 흙 냄새가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알람 같았지요.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어 장갑을 껴도 감각이 없었고 여름이면 땀이 줄줄 흘러내려 옷깃이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가게 문은 늘 열었고 저는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가게는 골목 끝 차양 밑에 있어 비가 오면 지붕 틈새로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곤 했습니다. 천장은 얼룩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 제 삶의 일부라 애틋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파 상자 옆에는 무화 배추를 쌓고 비닐에 감싼 쪽파단이 나란히 놓이면 가게는 금세 싱그러운 냄새로 가득했지요. 시장통 특유의 소란스러운 소리, 장사꾼들 외치는 소리, 아이 울음소리, 그 모든 게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늘 정직하게 장사하려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무 정말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밭에서 바로 뽑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면 그들은 미소 지으며 제 채소를 한두 단씩 들고 갔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늘 꽉 차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아들을 키워야 했기에 저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홀로 남은 방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 다시 새벽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겐 희망이었어요. 엄마,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예요. 어릴 적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 제 삶을 버티게 한 힘이었지요. 아들은 성실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착하다고 칭찬을 들었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참 훌륭한 아들이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눈물이 날 만큼 뿌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성인이 되었고 결국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제 마음은 조금 긴장되면서도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나도 딸처럼 아끼리라 다짐했지요. 첫 인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긴장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잘 지내보자꾸나.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새 식구가 되어 조금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안부를 챙기며 웃을 때면 가난도 잊히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땀 흘렸고 아들은 직장에서 묵묵히 일했으며 며느리는 집안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하루하루는 고단했지만 불만은 없었고 이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새 식구가 모여 소박한 밥상을 나누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달걀 부침 몇 개, 푸짐하지 않아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 진짜 맛있네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덕분에 늘 건강히 먹어요. 이런 순간마다 저는 기뻤습니다. 사실 제 삶에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무탈하게 살아가고 며느리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는 안도감도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하게 흘러가는 법이었습니다. 고요하고 평범했던 나날 속에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찾아와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행운과 불행은 언제나 함께 찾아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지 몇 해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다 싶었지요. 시장 일도 여전히 고되었지만 식구가 늘었다는 기쁨 덕에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는데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저 로또에 당첨됐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전화를 붙잡고 있었지요. 뭐라고? 로또에 당첨됐다고?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가까스로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숨이 가쁜 듯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네, 1등이에요, 어머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부자 된 거예요. 그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세상은 참 알 수 없구나 싶었지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걱정 끝이에요. 이제 엄마도 편히 지내셔야죠.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집도 사드리고 앞으로는 편하게 모실게요. 그 순간만큼은 제 가슴이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땀 흘려 버틴 세월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이제 내 삶에도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은행에서 큰 돈을 찾고 계약서를 들고 와 새 아파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마음에 드세요? 저희가 곧 이사 가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나는 어디서든 괜찮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알 수 없는 여유와 우월감이 묻어났고 예전의 겸손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린 듯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 말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꾸했지요. 나는 간섭할 마음 없단다.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하게 흩어지고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녁밥을 함께 먹던 시간도 줄었고 말을 건네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으려 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리 없다고 그저 당첨의 충격이 커서 잠시 들뜬 것뿐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묘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던 순간이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예요. 그 말 속에 담긴 낯선 울림이 저를 오래도록 괴롭혔습니다. 며느리가 로또에 당첨된 후 우리 집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들뜬 기분이라 생각해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변화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한 아들이 제 앞에 앉아 하루를 얘기했는데 요즘은 들어오자마자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
그 말은 마치 형식적인 인사처럼 짧고 건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는 시간이 줄었고 말을 건네면 시선을 피하며 애써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대답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큰돈이 생기면 누구든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도 변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거리를 두려는 태도였습니다. 저녁 무렵 식탁 위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고 집 안은 쓸쓸하게 적막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대신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만이 허공을 메우곤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왜 같이 밥을 안 먹니?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제는 저희끼리 살림을 좀 하고 싶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억눌린 목소리로 대꾸했지요. 그래도 식구가 같이 사는데 밥은 함께 먹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이제 다 컸고 엄마 없이도 잘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더욱 대놓고 달라졌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해도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쉬고 계세요. 겉으론 정중했지만 속뜻은 분명히 관여하지 마세요였습니다. 저는 괜히 집안에 발 디딜 곳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차가운 말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에 쥔 그릇이 덜덜 떨려 내려앉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제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좀 따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따로 살자고? 저는 믿을 수 없어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도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지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각자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었지요. 내가 언제부터 짐이 된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떠올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갔습니다. 익숙한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파 좀 줘요. 웃으며 다가왔지만 제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저울이 흔들리고 목소리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퇴근길 혼자 집에 들어서니 불 꺼진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외식을 나갔다 했고 저는 텅 빈 부엌에 앉아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분명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이토록 고립된 기분이 드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분명하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계시면 돼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존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냉담함이 제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집안의 그림자가 된 기분이었지요.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사장님, 아드님 장가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웃으며 얘기했지만 저는 그 웃음을 마주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우리 집이잖아. 우리가 주인인데 늘 눈치 봐야 하는 게 싫어.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나도 생각해 볼게.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언제부터 손님이 된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을 아끼고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하게 내딛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 투명한 그림자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흔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정식으로 제게 이 집을 떠나달라는 말을 꺼내게 되는 순간이 말입니다. 그날의 충격은 제 삶을 송두리째 갈라놓을 것이었지요. 며느리와 아들의 말은 결국 제게 집을 떠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던 저는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지요. 아들이 먼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따로 살려고 해요.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 말은 제 귀에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뭐라고? 나더러 나가라는 거니? 저는 믿기 힘든 목소리로 되물었지요. 며느리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편히 쉬시면서 지내셔야죠. 저희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말은 마치 배려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 계시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저는 잠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텅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이 필요해요. 저는 억눌린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랑 함께 있는 게 좋아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못 박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는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앞길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떨어져 지내는 게 맞아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끝내 제 눈을 피했고 저는 더는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들이 시야에 흐려졌고 밥 한 숟가락조차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낡은 가방을 꺼내 놓았습니다. 몇 벌의 옷을 접어 넣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골목이 쓸쓸히 보였고 제 마음도 그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 숨겨둔 비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지요. 사실 저는 이미 1년 전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300억 원이었고 그 거대한 돈은 제 계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숨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생기자 변했고 아들은 그 곁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저를 쓸모없는 짐처럼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 지켜줄게.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들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 한가운데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웃고 울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저를 내모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들 원한다면 떠나주마.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지. 진짜 가진 게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건지.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게서 눈을 돌렸고 며느리는 덤덤하게 식탁을 치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 결심이 자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비밀을 언제 어떻게 꺼내 보여줄지 곰곰이 생각해야겠다고요. 그 300억의 무게가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철컥하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골목길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여미었지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 아들이 택한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기분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인들이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웃으며 인사하는 목소리들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지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제 계좌 속에 잠들어 있는 3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구나.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가족은 결국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저녁 무렵 쓸쓸히 방을 얻어 낯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바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작은 방은 싸늘히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쥔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지켜줄게. 아들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귓가에서 또렷이 울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해.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누구에게 남길지, 그건 내 손에 달려있지. 며칠 후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 둘이서 잘 살아라.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건 가벼운 한숨뿐이었지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돈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무거운 것은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가족의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일기를 쓰듯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이 돈은 배신한 자에게 남기지 않겠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전부를 주겠다. 어쩌면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나는 조용히 지켜볼 겁니다. 내가 가진 30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나는 이제 그 진실을 안다.